나 혼자 끝내는 중국어 첫걸음, 사과인데요. 이제는 가족 관계를 물어보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너 무슨 일 해? 너 직업이 뭐니? 이런 식의 표현도 이제 물어봤으니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 여동생 있어? 아니면 오빠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을 해볼 건데요. 자, 뭘 가지고 있다 라는 동사 우리 배웠죠? 뭐였죠? 요라고 하죠. 그래서 있을 유자, 이 글자를 바로 요라고 하는데 이 요를 활용해서 나는 오빠가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혹은 남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요 문장의 기본 틀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뭘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요, 없는 건 没有, 있습니까? 有吗? 있나요, 없나요? 네, 그거는 有没有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가족관계를 볼 텐데 거기 A, B 첫 번째 대화가 있을 거예요. 자, A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你有没有妹妹? 妹妹 여동생이라는 뜻이고 有没有 있나요, 없나요, 여동생이 해서 정반의문문, 긍정, 부정 형태를 연결해서 정반의문문으로 물어보는데 문장 끝에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 특징이죠. 자, 그래서 여동생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我有一个妹妹. 나는 하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화 박스 아래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여기 요 문장의 의문문 아래쪽으로 양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양사가 바로 무언가를 세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글자가 궁금해요. 그래서 사전을 딱 찾으면 양이라고 적혀 있고 뜻이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양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단위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 가지 그 단위 중에서 가장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거인데 이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라고 세워지는 글자이고요. 이게 조금 특이하게도 사람을 셀 때도 써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한 개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말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쓰는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한 사람, 一个人, 세 사람, 三个人, 다섯 사람, 五个人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셀 때에 두 개, 두 사람, 뭐 두 잔 이런 식으로 두를 얘기할 때에는 얼이 아니라 량이라는 걸 쓴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두 사람 하려면 两个人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는 여동생이 있기는 있어요. 我有妹妹. 난 여동생이 있는데 하나의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我有一个妹妹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왠지 이거 불필요할 것 같아서 난 이거 안 할래요 하고 싶죠. 그런데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막 필수적인 말은 아니지만 중국 친구들은 비교적 이 양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문장 안에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양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한 개, 한 잔일 때에는 심지어 이 한일자는 생략할지언정 양사는 꼭 써주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마다 이거 단위구나 라고 알아채 주셔야 돼요. 그럼 거기 밑에 대표적인 양사 해가지고 예문이 있는데 한번 저 따라 읽어볼게요. 三个人,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两个面包, 面包 하는 건 빵이란 뜻이에요. 你们饿不饿? 혹시 배고프신가요?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饿不饿? 面包 보고 혹시 또 되게 배고파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面 하는 거 단어 재밌으니까 한번 좀 보면 밀가루랑 관련된 게 바로 미엔이 쓰이고요. 빠오는 뭔가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밀가루 반죽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구워낸 거 생각해보니까 빵 같죠? 그래서 미엔빠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글자를 보니까 이거 슈빠오 한 개의 자 슈가 뭐였죠? 책이에요. 자 빠오는 제가 그랬어요. 막 이렇게 둘러싼 것 책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포장했어요. 이 말은 네, 책가방이란 뜻이고요. 슈바오 하면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 슈바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로 사물도 세고 사람도 센다고 했는데
사람을 셀 때 거로 안 쓰는 경우는 보통 이럴 때 그래요. 가족 수를 얘기할 때에는 거가 아니라 왜 우리 식구 하잖아요. 그때 구자가 입구자예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입구자를 사용하면 뭐 식구라는 단위가 되는데 우리 그 다음 대화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를 한번 볼게요. A. 你家有几口人? 你家有几口人? 자, 거기 보니까 你家 하는 것은 너네 집이에요. 그쵸? 你家有 가지고 있다. 그리고 几口人 지는 몇이라는 뜻인데 몇 식구의 사람, 즉 몇 식구니 너네 가족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你家有几口人이에요. 여기에서 지 동그라미 보세요.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맞는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말고도 몇 수량을 묻는 의문사로서 지가 있고요. 좀 큰 수를 묻는 표현으로는 뚜어 샤오가 있는데 당분간 우리가 지를 좀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시간, 날짜, 요일 이렇게 해서 몇몇 기본 회화 표현에서 좀 지가 많이 등장할 테니까 꼭 제가 질문할 때마다 대답 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몇 식구니 지 거울안에서 궁금해하는 이 지 자리에다가 숫자를 쏙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집은 4식구예요 하려면 我家有4口人 3식구예요 하려면 我家有3口人 이렇게요. 보통 우리나라는 가족이 이제 4식구가 많죠. 뭐 3식구도 많고 요즘엔 자녀가 없는 가족도 많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4식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는 뭐 형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야, 너 언니 있지? 야, 너 오빠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짐작하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말에 뭐 했어 할 때 아, 우리 가족끼리 뭐 먹었어. 우리 가족 여행 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한 자녀 정책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다 3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친구들은 다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 언니 있어? 오빠 있어? 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너는 형제 자매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요, 없으면 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화 때문에 조금 문장을 만드는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래요. 너 주말에 뭐 했어? 이러면 아, 우리 가족끼리 뭐 어디 갔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익숙하죠. 근데 중국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엄마 아빠랑 어디 갔었어 이래요. 충격이죠. 잘 생각해 보니까 3식구인 친구들 그 당연한 가족에서는 엄마 아빠랑 어디 갔었어 하는 게 바로 가족끼리 어디 갔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가족이라는 말을 짜런이라고 하는데 그 짜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많이 쓰지만 중국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너네 가족 몇 명이니 우리 가족 몇 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집은 몇 식구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니? 즉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니?부터 몇 가지 필요한 문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가족 수나 구성원에 대해 묻는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찾으셨나요? 네, 거기 아래에 있는 3개의 예문을 한번 좀 더 볼게요. 你家有几口人? 너네 집은 몇 식구입니까? 아, 너네 집은 몇 식구입니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다시 할게요. 당신은 가족이 어떻게 가족 수가 어떻게 됩니까? 혹은 너네 가족은 몇 명이니? 라는 표현이라면 그 다음 你家有什么人? 너네 집에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니? 이 말은 구성원을 묻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니? 뭐 여기에 또를 넣어도 돼요. 너네 집에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 있니? 你家都有什么人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有什么人 어떤 사람들이 있어 해도 돼요. 그 다음 你家有谁? 너네 집에 누가 있어? 누구누구가 있어? 하는 게 바로 구성원을 묻는 표현.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 너네 집 할 때 보니까 我家, 你家, 我妹妹 이렇게 해서 나의 여동생 안 하고 그냥 내 여동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명사를 꾸며줄 때 너를 썼는데 이렇게 가족 관계를 얘기할 때는 너를 생략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여동생이 메이메이예요.
내 여동생 하려면 我妹妹. 그렇죠? 자, 그 다음 표현은 나이를 묻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 한번 볼게요. 자, 나이를 묻는 표현에서 A 말고 B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한번 B부터 볼게요. 我今年30岁. 나는 今年, 금년이라는 한자 혹시 보이시나요? 올해라는 뜻이고요. 30 하는 건 30. 그리고 岁가 나이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몇 살 하는 표현. 그래서 30岁 하면 30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어보려고 할 때에, 당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봐야 될 텐데, 이거 좀 표현이 특이해요. 궁금해하는 이 숫자 자리에다가 뭘 물어보지 않고, 나이가 얼마나, 영어처럼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처럼 얼마나 늙었나요? 하긴 좀 슬픈데요. 그래서 얼마나 나이를 먹으셨나요? 네, 얼마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은 이거는 얼마나 높은가요? 여긴 얼마나 멀어요처럼 how로 시작하는 그런 의문문이 중국어에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多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고 여기에는 별다른 의문사가 보여지지도 않고 끝에 말을 붙이지도 않지만 多로 시작했기 때문에 물음표를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있는 그 설명 부분을 보니까 예문이 나오는데 사람의 나이를 물을 때에는요. 多大라고 물어볼 거예요. 큰 대자를 쓰는 게 바로 사람한테 나이를 묻는 표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가요? 얼마나 큰가요가 아니라 나이를 묻는 표현이고요. 그렇다면 왠지 그럼 키는 도대체 어떻게 물어볼까? 왠지 多大하면 키를 묻는 것 같았잖아요. 키는 높을 고자를 써서 多高해서 你多高? 당신은 키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거예요. 물론 뭐 건물이나 이런 거에서 높이를 묻기도 하지만 사람한테 큰 대자를 쓴다 하는 건 나이랑 관련된 것. 나이가 많다라는 뜻. 다음에 까오라는 건 키를 묻는 뜻 해가지고 요 형용사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쓰임새와 다르니까 꼭 여기 별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3번에 있는 대화를 우리가 익힐 수가 있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你今年多大? 당신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我今年30岁. 저는 올해 30살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를 묻는 이 숫자 표현에다가 지를 쓰지 않은 이유는 거기 아래쪽에 보면 나이를 묻는 표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라는 의문사의 특성이 좀 작은 숫자를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10 이하의 숫자를 좀 기대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너 몇 살 할 때는 써도 돼요. 즉 어린아이한테 나이를 물을 때에는 거기 교재에 보시면 你今年几岁? 几岁? 몇 살?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여기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你几岁了?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이 묻는 표현은 多를 사용해서 묻습니다. 你今年多大? 혹은 你多大了? 다음 연세를 물어볼 때에는 그 뒤에 연세에 해당하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你多大岁数? 你多大年纪? 你年纪多大? 해가지고 그 多大라는 기본 표현에다가 年纪,岁数이런 식의 표현이 더 붙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보다는 닌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닌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나이를 얘기하는 단위는 수이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묻는 표현이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띠가 어떻게 되세요? 띠가 뭐야? 하는데 사실 중국 친구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띠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호랑이띠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토끼띠고 우리 엄마는 호랑이띠라서 뭐 아빠가 늘 엄마한테 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띠라는 그 개념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띠 표현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있는데 물론 띠로 직접 니, 슈, 션머 해서 띠가 뭐예요? 라고 하면 나는 띠가 뭐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려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띠 문화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자, 띠 표현이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거 쥐띠부터 돼지띠 가로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슈, 뉴, 후, 투, 롱, 셔, 마, 양, 호, 지, 고, 주 해서 봤는데 니 슈什么? 우리 동쉐는 띠가 뭔가요? 대답해 보세요. 我属 무엇? 자, 이렇게 해서 띠로 물어보는데 자, 나이를 묻는 표현을 그래서 봤어요. 꼬마애한테 묻는 표현, 일반적으로 묻는 표현, 연세를 묻는 표현, 그리고 띠 표현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나이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당연히 올해 나이를 얘기하죠. 그쵸? 나는 뭐 20살이야 5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올해 나이긴 한데 가끔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시점대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나 내년에 몇 살인데.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기 좋게 우리가 해, 여러 가지 연도 표현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 표현 아래쪽으로 해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밑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재작년, 前年, 작년, 去年, 올해, 今年, 내년, 明年, 그 다음 해는요, 后年, 이렇게요. 자, 숫자랑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이제 점점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사, 수량을 묻는 의문사 중에 작은 수를 묻는 것,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뭐라고요? 지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응용회화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